이제 어떻게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 매매 방법, 자신의 이제 매매 방법을 만드는 과정을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현금화를 많이 해두심이 좀 추후 매매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매매 방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매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무분별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 매매법 없이 원칙 없이 그리고 계획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한 종목을 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라든지 뭐 경험을 얻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자신의 매매법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매매법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심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 매매법을 만드는 과정은 내가 매매할 방법이 무엇인지 일단 선정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단타나 중장기 이 중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할 것인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해야 내가 공부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정해야 되고 이후에는 이제 많은 가설을 세워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정배열인 종목 중 60일선에 있는 종목을 할 거야. 뭐 기술적 분석을 할 거고 좀 중장기를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정한 가설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러한 가설들이 실제로 매매에 적용돼서 실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인지 이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수정하고 이제 또 다시 가설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또 가설을 확인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견될 거고 그러면은 그것을 또 수정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엔 내가 이 가설의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세우고 이제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첫 번째로 돌아가야겠죠.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됐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매매법이 완성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매매할 방법이 무엇인지 선정을 해야 돼요. 뭐 가장 큰 거부터 구분을 하자면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할 건지 기술적 분석을 할 건지 먼저 정하셔야 되고 뭐 제가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실 거면 나는 단타를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를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매매법에 해당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을 정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거는 내가 어느 목표를 갈 건지 방향성을 잡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단타를 할 건데 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단타를 할 거야 라는 것은 뭐 사실 말이 안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뭐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뭐 아니면 나는 기술적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차트 분석을 하는 법 아니면 호가청 보는 법 이런 공부들을 하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먼저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 단타를 할 건지 중장기를 할 건지 단타를 한다면 호가창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분봉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중장기를 한다면 차트라든지 아니면 뭐 캔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할 것이라면 이제 재무 읽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이제 차트나 호가창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게 내가 목표로 하는 목적지에 달성하기 위한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주 차트를 돌려봐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한지는 벌써 한 2년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거를 차트를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차트를 돌려볼 때는 사실 그 뭐 종목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매법이 있잖아요. 제 매매법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 매주 차트를 돌려보는 거라 시간이 좀 덜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차트를 아마 돌려보실 때는 일단은 상승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좀 더 넘어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매매할 방법이 무엇인지 일단 처음에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매매법에 맞는 이제 가설을 설정해야겠죠. 내가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또 드렸지만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분야가 나누어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현명한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월가의 영웅들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진짜 매매하는데 적용되는 뭐 개미 투자자, 뭐 성공한 개미 투자자들이 쓴 책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나뉘는데, 저는 조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이런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이 한 그런 책들을 한 권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은 읽어보시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월가의 영웅들이나 뭐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사실 시장의 직접적인 걸 좀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되고 좀 매매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면 그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뭐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뭐 이런 걸 읽는다고 큰 도움이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뭐 개인 투자자들이 쓴 책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뭔가 매매법을 완성시켜야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뭐 제가 구매한 책들도 뭐 시간여행 TV는 다들 아시잖아요. 유튜버의 시간여행 TV라는 분 책과,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었네. 또 책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주식 하여튼 한 분 또 있는데, 그분이 쓴 책도 봤는데 결국에 자기가 하는 와조스키님이 쓴 책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와조스키님이 쓴 책도 봤는데 결국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 매매법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초록색 책인가? 이게 초록색 책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책들을 봐도 사실 책에서 뭔가 내가 정확한 매매법을 찾고 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매매법을 찾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거는 딱 한 권 정도만 읽으면서 그냥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좀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면은 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뭐 단적인 예로 다 글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어느 부분이 좀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알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쉽게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매매법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투자자를 모방해야겠죠. 예를 들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절대로 재무제표를 모른다면 뭐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그 유튜브에 보면은 회계사가 있거든요.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김작가 분이시라는 뭐 이런 분, 김작가가 아니라 저기 뭐 있거나 하여튼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책도 쓰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보겠고, 뭐 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시간여행 TV라든지 뭐 창원개미님 아니면은 뭐 리노님도 있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대한 투자자를 좀 모방하려고 그분들이 하는 매매가 어떤 방법인지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사실 가설을 설정할 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게 되겠죠.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나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할 거고 뭐 중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밑에는 이제 나는 뭐 이평선이 정배열인 종목에서 뭐 60일선에 오는 종목들만 매매를 할 거야 라는, 이렇게 좀 처음에는 큰 틀을 잡아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세세한 걸 다 넣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서는 가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공부를 한다면은 일단은 이거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시면
이러한 종목들의 다 특징이 보여요. 보시면은 뭐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결국에 이런 시세가 나오려면 여기 정배열 부분이 있겠죠. KPX 홀딩스도 슬슬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평선 위에 캔들을 올려놓고 슈팅이 나오고, 뭐 대정화금도 정배열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하나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공부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매주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상승한 종목의 이슈나 뭐 이런 걸 찾아서 올려드리는 이유도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저장해 두시고 뭐 매일 보시면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분명히 특징이 있고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특징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난 이쪽에서 가설을 세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저런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내가 세운 가설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어렵고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냐면은 이렇게 세운 가설을 확인하기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상황 자체도 뭐 시장이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운 가설을 확인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고선 계속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심 종목군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뭐 진짜 내가 봤던 종목이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주 뒤에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종목이 올라가네?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종목을 좀 추적을 하고 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가설에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가설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타는 좀 상대적으로 이 가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단타 같은 경우는 매일 분봉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이고, 분봉이나 호가창을 보고서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단타는 매일 올라가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덜 걸리나, 중장기라든지 아니면 진짜 좀 시간을 요구하는 투자에서는 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조건을 추가하겠죠. 뭐 예를 들자면 KPX 홀딩스라든지 뭐 덕성이나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정배열로 차트를 돌려놨고, 이런 차트들이 이평선 부근에 이런 단봉 지지가 나왔을 때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덕성 같은 경우도 정배열로 돌려놓고 뭐 이런 이평선 부근이나 뭐 이런 부근에서 매매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일단 가설을 세워놓고 시작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시간을 통해서 가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좀 사기들이 많아요. 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조건 검색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조건 검색식 파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건 검색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이 끝나고 조건 검색을 나 이 종목이 뭐가 올라왔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조건 검색이 몇 개가 있는데, 조건 검색을 봤을 때 결과만 놓고 보면은 다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조건 검색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중에는 조건에 해당해서 그 조건 검색식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들이 좀 어느 정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것 중에 이제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조건에 맞지 않는 종목을 찾아내야 이제 가설을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한 뭐 덕성 대정화금 같은 경우나 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러한 종목 중에서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정을 받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내시는 게 가설을 확인하고 이제 수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는 종목을 찾아내시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설을 확인하고 이제 가설의 문제점을 수정을 해야겠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가설을 확인한 뒤에 뭐 수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 이게 확인만 되면 사실 수정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뭐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딱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 종목은 왜 이래서 안 올라갔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가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한 종목이 상승이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하락이 나왔고,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좀 수익 나기가 유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좀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설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나, 가장 어려운 거는 가설을 확인하는 게 어렵고 이걸 확인 뒤에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내가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하시고서는 좀 섣부르게 투자를 바로 하세요. 근데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뭐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확인할 때는 모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이 가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큰 돈을 넣어서 투자하셔도 늦지 않는데, 아마 그 확신이 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하셔도 손실 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에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거나 뭐 구체적인 부분을 또 매매법에 추가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매매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 가설 확인과 수정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확인하면서 이제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수정을 하고 또 다시 가설을 확인했을 때 또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해서 오래 반복이 될 거고, 뭐 좀 오래 걸린다면 몇 년, 한 1년, 2년 이런 과정이 거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반복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이제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매매법에 이제 디테일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일선에 있던 매매를 뭐 20일선까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10일선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반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면서 내 매매법이 더 단단해지고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100%의 확률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도 뭐 여기 있는 종목을 다 매매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매매 종목을, 여기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다 잡을 수 있는 매매 방식이 있다? 그럼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는 유형들이 다 달라요. 모습들이 보시면은 뭐 투비소프트랑 뭐 KPX 홀딩스도 다르고 덕성도 다르고, 뭐 다 좀 디테일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대정화금이라든지 아니면 KPX 홀딩스, 뭐 KPX 생명과학 정도는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KPX 생명과학이나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일단 매매를 했었고, 뭐 대정화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KPX 생명과학, 뭐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매매를 했었고, 이러한 거는 어차피 블로그에 다 포스팅 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했었고, 네,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잡지 못하는 건 뭐 TA항공, 뭐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매매법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잡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징적인 종목들 몇몇 개만 추려서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매매법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확인과 수정을 반복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수익이 나면 자신의 매매법에 대해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일단 매매를 하시면은 투자가 좀 더 쉬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장의 상황이라든지 뭐 회사의 여러 상황,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한 장의 상황 때문에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좀 확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종목들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확신을 갖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신의 매매법을 좀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고, 디테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매매법에 대한 확신이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만들는 과정 속에서 그 공부도 당연히 엄청 많이 하게 되고,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매매법에 대해서 좀 습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매매법이 나한테 좀 잘 맞고 이러한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났겠다라는 것들을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결국 확신이 생기게 되죠, 매매법에 대해. 그래서 자신의 매매법을 통해서 이제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은 이게 결국에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뭐 사실 그런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매법을 만들었고 지금 확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만의 수익 내는 매매 방법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관심 종목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목을, 전 종목을 주말마다 돌려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 것도 있어요. 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99개까지밖에 적용을 안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놓고 지우고, 기간이 지난 건 좀 지우는 편인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6월 8일부터 지금 최근에 11월 8일까지 있죠. 지난주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해두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지금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다 있었던 종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확실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관심 종목에다가 내가 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을, 내 매매법에 맞는 종목들을 저장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매매법의 디테일이 만들어지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그 직장을 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쉽게만 이야기 드려도 공무원 같은 경우도 뭐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거의 죽어라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공무원이 되는 이유도 결국 사실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노력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수익이 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걸 또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얼마만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수익이 어느 정도 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법 하나만 알아도, 주식으로 수익 나는 법 하나만 알아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늙어서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나만 잘 아시면은 뭐 사실 노후 걱정 이런 걸 크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뭐 취미 생활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취미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수익 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딱 한 가지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근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 했던 것처럼 뭐 재무적인 것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타에서 뭐 매일 몇백만 원씩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중장기 투자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것만 좀 파시면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뭐 일단 중장기 투자를 하니까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A라는 가설을 세우죠. 뭐 A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랑 타점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관심 종목 해놓은 게 진짜 한 달, 두 달 뒤에 무조건 아니더라도 뭐 한 거의 80%, 90%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그 시간 투자를 못해서 그 도중에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별로 좋은 매매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시간 투자가 무조건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 투자를 좋은 종목에서 시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상한가 종목이 3, 4개씩 나오고 막 남들은 수익이 잘 났다. 막 이런 수익이 뭐 매일 얼마씩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매매하는데 좀 급해지게 되더라고요. 매매하는데 급해지고 아, 저 사람은 왜 수익 나는데 나는 못 나지? 아, 저 사람 매일매일 나는데 뭐 이러한 그런 좀 비교 아닌 비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 투자를 하는데 좀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 저는 이제는 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점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타점을 굳이 높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지금은 사실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할 거면 굳이 애매한 종목 들어가서 막 진짜 막 몇 달 이렇게 뭐 변동성이 엄청 큰 거를 굳이 버틸 필요가 없이 그냥 저점에서 사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는 적거든요. 저점에서 사면은 사실 위아래로 아래로 많이 흘려야 진짜 거의 한 20%? 뭐 20 많이 흘러야 20%? 뭐 10, 보통 한 10% 내외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저점에서 갖고 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좋고 장기 투자하기 중장기 투자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저점 매수를 선호하게 되었고 시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재무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사실 이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사람들이 투매를 한다 개인 투자자가 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력들이 작전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재무 분석을 꼭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을 하면서 이제 중장기 투자에 대한 문제점 해결로 이제 저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나는 방법을 터득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도 제가 이전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몇몇 분들을 모아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매매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내 매매법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수익이 잘 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강의를 내놓게 되었죠.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수익 매일 잘 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많이 부탁은 드리는 편인데 많이 잘 수익 어느 정도 잘 나고 계신데 그 카페 인증은 거의 조금 뜨문뜨문하게 해주시는 하고 있으신 편이고 뭐 제가 매매하고 수익 나는 것만 보셔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는 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좀 생각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글이에요. 뭐 이거는 원래 있었던 글인데 이 그 소설가라고 하시는 인터넷 소설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핑거라는 분이 적으신 글인데 뭐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직전에서 뭐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로 따지면 90m쯤 와서 지쳐서 쓰러져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그 순간 90m를 달려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에도 말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은 성공까지 1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성공이란 이정표 없는 달리기와도 같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다.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요구된다. 바로 끈기이다.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가 어디든 얼마나 남았던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진짜 제가 봤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앞에 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른 걸 찾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내가 성공하는 게 바로 앞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두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다 이러겠지만 결국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성공하는 놈이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이야기였나? 그것처럼 그냥 여러분들도 꾸준히 끈기 가지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시니까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